갱년기 증후군이 나타나는 이유, 요인들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이 이제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원장님, 나 요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나 갱년기 아니야? 이렇게 너무 걱정을 하시고 마치 갱년기를 엄청 안 좋은 것, 마치 암처럼 빨리 막 치료를 해야 되는 막 중한 병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갱년기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노화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의 어떤 주기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분들은 갱년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뭐 조금 이상은 있지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보통 젊었을 때 음식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무분별하게 드시거나 이제 어떤 스트레스 요즘 슈퍼맘들 많으시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애도 키우고 뭐 가정의 어떤 스트레스, 시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로. 너무 막 이런저런 막 역할에 치여가지고 이제 과로를 하시는 분들은 갱년기를 자연스럽게 지나가지 못하시고 이제 앓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좀 심하게 겪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야 될 대상이고 이제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한의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 가운데서도 저도 갱년기 아닌가요? 질문을 많이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또 저희와 함께 건강한 의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도 혹시 갱년기 증후군에 해당하지 않은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진단법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대한폐경학회에서 갱년기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표를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한번 점수를 더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여기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맡으신 분은 이제 갱년기 증후군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까 꼭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이제 보시면은 얼굴이 좀 달아오르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몸에 막 이상한 감각이 생기는 경우,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나 또 몸에 통증이 막 있는 경우, 그다음에 잠을 잘 못 잔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중간에 자꾸 깨는 경우, 불면증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요새 들어서 갑자기 막 신경질이 나고, 갑자기 막 뭔가 우울하고, 뭐 세상이 다 불만이 생기고 이제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그다음에 좀 어지럽고 몸이 좀 피로하고 뭔가 힘이 없는 느낌이 났을 때, 이제 머리가 또 자주 아픈 분들. 그다음에 이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갱년기 증후군 초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이렇게 한방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볼까요? 예,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논문이나 자료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자료를 보고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더 믿음이 간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갱년기 증후군의 치매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것이 몸에 이제 에스트로겐, 이제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모든 원인이 그거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근데 침 자극을 저희가 이제 중요 부위 혈자리에 침 자극을 하게 되면은 그 침 자극이 BDNF라고 하는 브레인 드라이브드 뉴로트로픽 팩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뇌유래 인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자극을 합니다. 이 인자를 자극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시 신경 펩타이드 Y라고 하는 MPY라는 그런 단백질을 발현을 시켜요. 그러면 그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조절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율신경에도 관여를 해서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 우울증이나 화가 나는 증상, 그다음에 어떤 기억을 관장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음식, 섭생까지도 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해 보이는 침 자극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원리를 파헤쳐 보면은 그 안에 엄청 복잡하고 되게 신기한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증후군을 앓으시는 분들은 혼자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원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침을 꼭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침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지혜 원장님, 갱년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 이렇게 침을 놓게 되는 건가요? 예, 이번에도 좀 이제 간단한 혈자리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전중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유두 가운데 하는 명치라고 하거든요. 이 가운데가 이제 전중혈이라고 하는데 이 혈자리는
이제 평소에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은 여기를 누르면 엄청 통증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침을 놔주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갱년기 증후군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소부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부혈은 이 손가락을 이렇게 쫙 폈을 때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을 이렇게 접었을 때 그 끝이 닿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마찬가지로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분들은 되게 압통감이 느껴집니다. 이 소부혈은 이제 손에서부터 팔을 따라서 심장으로 가는 그런 그 심경락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불리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혈자리고요. 여기를 자극을 해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제 뭔가 스트레스, 막 답답한 증상, 또 불안한 느낌, 막 두근두근한 느낌, 갱년기 증후군 환자분들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런 증상을 완화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리 쪽에 있는 삼음교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3마디 정도 위쪽에 위치한 혈자리인데 이제 여기는 다리의 경락들이 만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줘요. 여기를 자극을 해주면 마찬가지로 우울증이 좀 줄어들고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삼음교는 근데 이제 임산부들은 자극을 하시면 안 돼요. 유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만 빼고는 모든 분들을 다 자극을 해주면 좋은 혈자리입니다. 붓이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복용을 하나요? 예, 그 붓이라는 사실 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이제 콩 속에는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 환자분들이 호르몬 치료나 어떤 그런 약물 치료보다도 사실 음식으로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부작용이 적고 효과도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 두시가 그 갱년기 증후군에도 아주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섭취를 잘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게 이제 그 산모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젖을 말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